1세션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귀빈 여러분, 그리고 연사로 참여해 주신 주한 외교사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HK 플러스 국가전략사업단 부단장 정경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훌륭한 포럼에서 좌장을 맡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국가전략사업단은 지난 2005년 5월 한국연구재단의 인문한국 플러스 사업에 진행되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업단의 아젠다는 초국적 협력과 소통의 모색, 통일환경 모색을 위한 북방문화 접점 확인과 문화허브의 구축입니다. 북방과의 문화 접점을 확인하고 문화허브를 구축하고자 하는 작은 노력의 한 걸음으로 지난 2021년 4월 8일 제1차 한반도 북방문화전략 포럼을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2022년 5월 25일 지금 이 자리에서 제2차 포럼을 진행하였고 2023년 12월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제3차 포럼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제4차 포럼을 맞아 국내의 여러 귀빈들을 모실 수 있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꾸준히 우리의 우방을 늘려왔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외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결정적 확장을 이룩한 두 번의 시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1962년으로 28개 국가 국교를 수립하였고 두 번째는 1992년으로 18개 국가 국교를 수립하였습니다. 30년의 시차를 두고 두 번의 결정적 확장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14일 대한민국은 쿠바와 공식으로 국교를 수립하였고 이로써 쿠바는 대한민국의 193번째 수교국이 되었으며 우리는 유엔 회원국 중 시리아, 유엔 비회원국 중 코소보를 제외한 모든 국가와 국교를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한민국 외교 지평의 확대, 특히 북방으로의 확대를 가능케 한 것은 북방정책이었습니다.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의 6.23 선언으로 그 초기적 모습을 갖춘 북방정책은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사와 7.7 선언으로 그 시작을 알렸고 뒤이은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탈냉전의 흐름 속에서 대한민국은 바야흐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외교시대를 개막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북방정책은 그 포장을 달리하였을 뿐 본질적 모습은 그대로 유지한 채 북방과의 협력을 유지해왔습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과 대공산권 수교, 김영삼 정부의 세계화 정책과 시장 개방,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과 철의 실크로드, 노무현 정부의 동북아 평화번영 정책과 동북아 균형자론, 이명박 정부의 포괄적 신뢰 외교와 3대 신실크로드, 박근혜 정부의 신뢰 외교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문재인 정부의 동북아 플러스 책임 공동체와 신북방 정책,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는 북방, 그리고 세계와 연결을 위한 대한민국의 외침이자 노력의 결과물들입니다. 저희가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여러 대사님들께 포럼을 축하하는 말과 함께 혹여 대한민국 정부에 바라는 바가 있다면 자유스럽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렸습니다. 이 포럼에서 논의된 내용은 저희가 반드시 유관기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글 국가 이름의 가나다 순서대로 먼저 주한 몽골 대사이신 수후벌드 수혜 대사님부터 연단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당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 허용됩니다. 그러면 수후벌드 수혜 대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Please.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먼저 한국외국어대학교 HK 플러스 국가전략연구사업단 그리고 대한민국 외교부 측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이 꼭 필요하고 중요한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내 고위 정책 이반자, 학자, 외교 안보 전문가들이 모여서 공통 관심사와 협의를 나누는 본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전통적, 비전통적 안보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급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국가도
혼자서 오늘날 인류가 직면한 도전과 위협에 단독으로 대처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별 그리고 국가 간 차이와 의견 불일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공동의 운명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분단의 출현을 막기 위해 공동으로 도전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몽골의 외교 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몽골은 전통적으로 가축 사육과 농업 경제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산업화는 1970년대에 시작되었고 광물 채굴과 농산품 제조부터 산업화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1990년대 초 몽골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로의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몽골 경제는 상당한 개혁과 구조 조정을 거쳤습니다. 정치적 다원주의와 전환, 그리고 시장 경제가 발전한 이래 몽골은 평화롭고 개방적이며 독립적이고 다각적인 외교 정책을 추구해 왔습니다. 1990년대 전환 이후 많은 관계가 확장되었습니다. 외교 정책 개념서가 채택되었고 2011년에 개정되었는데 본 개념서를 보면 몽골은 비동맹 정책을 추구하고 제3이웃 국가와 관계를 추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몽골은 이웃 국가들과 우호 관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제3이웃국 그리고 많은 서방 및 동방 국가들과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엔과 더불어 여러 국제 및 지역기구와 관계가 심화되고 몽골은 다자간 지역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국제 무대에서 몽골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록 인구가 약 350만 명으로 작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몽골은 여전히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엔에 가장 많은 군인을 파병하는 국가 중 하나가 바로 몽골입니다. 오늘날 몽골은 모든 유엔 회원국과 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둘째, 몽골은 핵무기 확산 금지와 핵무기 해체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차원에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몽골은 1992년 9월 자국 영토를 핵무기 없는 구역으로 선언하고 이 지위를 국제적으로 보장받자라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몽골의 이니시티브는 핵 무기 보유국뿐만 아니라 비보유국들로부터도 환영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핵 위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핵 확산 금지의 확고한 지지자이자 핵 무기 없는 지위로 인정받은 국가로서 몽골은 핵 확산 금지라는 대의에 기여하고자 지역적 신뢰를 증진시키고 있습니다. 셋째, 몽골은 평화롭고 개방적이며 다각적인 외교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구해 왔습니다. 세계적, 지역적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몽골은 노력해 왔습니다. 이러한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몽골은 2013년에 울란바토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영내에 초점을 맞춘 여러 컨퍼런스와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울란바토르 대화는 지역 평화, 안보 문제에 대한 의견과 우려를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왔을 뿐만 아니라 상호 이해의 격차를 메우고 상호 신뢰를 강화하며 미래 협력의 길을 닦는 플랫폼의 역할도 해 왔습니다. 대사님들, 동료 여러분,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여러 안보적 과제 속에서 우리는 협력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함께 찾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모두가 유익하고 즐거운 회의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몽골의 외교 정책과 그리고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노력들에 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이신 라민 하사노프 대사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내외 기빈 여러분, 동료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 이러한 훌륭한 행사에서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중요한 행사를 개최해 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대사관을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1992년 3월 아제르바이잔과 한국은 수교 이후에 양국 관계와 상호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확장해 왔습니다. 저희는 특히 독립 이후에 한국과 중요한 교류를 이어왔으며 문화 교류도 계속해서 이어왔습니다. 상호 호혜적인 관계로 우리의 양국 관계가 확장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날 아제르바이잔과 한국은 본격적이고 다차원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양국은 지속적으로 정치적인 대화와 경제 협력, 사회적, 인도주의적인 협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그 관계를 심화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 한국의 고위급 관계는 남코카서스 지역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국 협력의 방향과 메커니즘, 범위, 그리고 내용 모두 풍성한 상황입니다. 아제르바이잔은 남코카서스 지역에서 한국의 가장 큰 경제 및 무역 파트너입니다. 양국 교역량은 거의 6% 정도 작년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9대 교역국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제르바이잔의 비석유 부문에 대한 중요한 외국인 직접 투자 국가 중의 하나로 한국이 활약을 하고 있고 거의 5억 달러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에는 많은 한국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특히 무역, 산업, 건설, 서비스업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경제협력 공동위원회를 설립하여 다양한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인적 교류와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의 많은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약 250여 명의 젊은이들이 한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고 대부분이 한국어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어와 한국어는 동일한 우랄 알타리 어족에 속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아제르바이잔어를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에서는 한국어를 배우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2개 대학에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 외대는 터키 아제르바이잔어과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제르바이잔 연구에 대한 교육과 연구에 기여하면서 한국에서 아제르바이잔의 대중적인 존재를 홍보하고 있는 한국 외대의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터키 아제르바이잔어과의 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터키 아제르바이잔어과 노력 덕분에 저희의 모국어는 한국에서 가르치는 전략 외국어 목록에 추가될 수 있었습니다. 2024년에는 바쿠 공과대학과 이나대학이 공동으로 국제 이중 학위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첫 번째 졸업생들이 배출되었습니다. 이러한 학위 프로그램은 매우 성공적이었으며 현재 등록 학생 수가 61명에서 83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아제르바이잔 아다대학은 카이스트와 우송대학교와 양해의 각서를 체결함으로써 파트너 관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지역 차원에서의 협력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샤와 안동, 바쿠의 가라다그와 서울의 용산구, 그리고 가발라와 경주 사이의 자매 결연과 협력 관계가 맺어지게 되었고 더 많은 도시와 지역이 협력하기를 희망합니다. 또 다른 유망한 협력 분야로는 바로 한국이 해방된 가라바흐 그리고 동잔개주르 지역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복구와 재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아제르바이잔은
정치 그리고 군사적인 수단을 활용하여서 아르메니아가 30년 동안 점령했던 자국 영토를 해방시킨 바 있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보장했습니다. 몇몇 한국 기업들이 이 지역의 재건과 복원 작업에 참여하는 관심을 표명했고 또 일부 기업에서는 스마트시티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아제르바이잔은 현재 해방된 영토에서의 평화로운 삶을 재건하고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분쟁 후 의제를 확고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실향민들이 귀환하고 아르메니아와 평화 조약을 조속히 타결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아르메니아와 함께 여러 가지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양한 활동이 이 지역에서 가능해질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지원을 해줌으로써 많은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에서 통신을 재개하고 그리고 다양한 평화 협력을 위한 노력이 진행이 된다면 이는 경제적 이점을 가져다 주게 될 것입니다. 특히 한국의 건설 기업과 물류 기업의 참여가 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 기업들은 이미 아제르바이잔을 통과하는 중부 회랑이 제공하는 막대한 경제적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도전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운송 경로는 중앙아시아, 튀르키예 그리고 조지아와 같은 형제 국가와의 정치적 신뢰와 자신감 있는 협력으로 인해 육로 중에서 가장 지속 가능하고 실행 가능한 경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문제에 대한 의지뿐만 아니라 아제르바이잔은 국제적인 문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아제르바이잔은 현재 2024년 11월에 개최되는 COP29 개최를 위해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 세계적인 협력의 성공 사례를 만들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일함 알리예프 대통령은 2024년을 녹색 세계를 위한 연대의 해로 선포하였고 국가 차원과 그 이상의 기후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련 분야에 대해서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와 녹색 성장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를 희망합니다. 오늘 포럼을 통해서 한국외국어대학교가 개최하는 이번 행사를 통해서 우리는 아제르바이잔과 다른 지역 국가들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논의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국가 간 및 인적관계 증진을 위한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지역 내 그리고 지역 간 정세를 분석하는 중요한 장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행사를 주최해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성장하는 관계, 정치, 경제, 문화 각 분야에서의 협력, 특히 젊은 세대에서의 교류와 많은 유학생들은 양국의 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11월에 바쿠에서 개최되는 COP29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그리고 아제르바이잔이 형제국가로 부르는 우리 중앙아시아 5개국과 튀르키예, 조지아 그리고 우리 몽골리아와 함께 같은 걸음을 걸어나가고 싶은 게 대한민국의 소망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이신 알리셰르 압둘살라모프 대사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Assalamu alaikum. 안녕하십니까? Your Excellencies, 대사님들, dear Professor Jong Gi-woon, Chair of today's forum, 오늘 진행을 맡아주신 정기웅 교수님, 대표단 단장 여러분, 동료 대사 여러분, 내외 기빈 여러분, in this esteemed forum, 본 저명한 포럼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본 포럼을 통해 중앙아시아와 한국의 탁월한 학자분들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순간은 아주 중요한 순간으로서 우리 협력의 성공을 되돌아보고 미래의 지평을 새롭게 상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관계는
성공적이고 진화하는 협력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2006년 양국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선언하는 선언문에 서명을 했고 2019년에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야말로 양 국가 간의 신뢰와 공동의 가치관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양국의 경제 협력은 상당한 성공적 결과를 거듭해 왔습니다. 2023년 양국 간 무역량은 23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한국의 투자는 75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와 같은 투자를 통해서 한국 자본의 투자를 받은 700여 개의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숫자는 양 국가 간의 경제적 파트너십의 강도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한국 투자자들이 우즈베키스탄 미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신뢰를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를 넘어서서 교육과 과학을 통해서 양국 간의 관계는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인하대학교와 아주대학교를 포함한 4개의 저명한 한국 대학이 우즈베키스탄에 분교를 설립했고 이것이야말로 미래의 리더들과 혁신가들을 함께 양성해 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국에는 14,000명 이상의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으며 새로운 세대가 양 국가의 미래를 주도할 것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협업 프로젝트가 양 국가의 연구소와 대학 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과학적 잠재력과 혁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혁신을 통해 세계 지식 경제에 우리의 위치를 곤고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협력은 기후변화와 같은 다양한 도전 과제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은 공동 환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처하고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특히나 아랄의 유역에 있는 위기의 원인과 결과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랄해를 위한 UN 인간안보 다자 신탁 기금을 위한 협력도 더욱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양 국가 내 문화적 교류를 통해서 양 국민 간의 우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고려인들이 18만 명 이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뿌리 깊은 인연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인 디아스포라는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큰 한인 디아스포라이고 전 세계적으로 5번째로 큰 한인 디아스포라로서 양 국가 내 인적 교류를 보여주며 양 국가 간의 이해와 선의를 보여줍니다. 관광도 중요한 협력 분야로서 2023년에 3만 5천 명 이상의 한국인 관광객들이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적 유산에 대한 관심 때문에 방문해 주셨다 생각이 됩니다. 양 국가의 수도 간 매일 직항편이 운항되고 있기 때문에 관광뿐만 아니라 출장객들의 여행을 쉽게 만들어주고 이것은 양 국가의 경제를 기여하고 있습니다. 타슈켄트는 양 국가 간의 관계가 큰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최근에 6월에 우즈베키스탄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3일간 국빈 방문을 하셨는데 이것은 역사적인 순간으로서 양국 협력의 지평을 넓히고 파트너십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새로운 분야들을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양국 리더들은 교역과 투자를 늘려나가기 위한 의지를 다졌으며 기업 친화적 환경을 마련하고 전략적 프로그램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의 지역 하이텍 거점을 만들고자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반도체, 화학, 기계공학, 스마트 농업, 인프라, 도시기획 그리고 그린 에너지와 관련된 핵심적인 분야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분야들은 미래의 산업으로서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술적 발전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또한 양 국가 간의 파트너십을 더 확대할 때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관계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확대되면서 양 국가의 이익이 되고 있고 양 국민의 안녕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비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인적 교류를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내외기빈 여러분, 작년에는 제3차 한반도 북방 문화전략 포럼을 우즈베키스탄에서 개최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포럼을 통해서 상당히 유익한 결과가 도래되었고 이와 같은 결과물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2024년 6월 중앙아시아 순방을 하실 때 그 어젠다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포럼 또한 효과적인 플랫폼으로서 아이디어와 시각을 공유하고 중앙아시아와 한국 간 정책 방향성을 논의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참석자 여러분들께서 고견을 내어주시면 그 고견에 따라 함께 정책을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하며 주요 띵크탱크도 이 자리에 참여해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공유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지난 2023년 11월의 포럼이 이번 해 윤석열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방문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높게 평가해 주셨고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 양국 간의 이러한 협력은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고 특히 14,000명의 우수한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들은 장래 양국 관계의 굳건한 동맹을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기후환경 변화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양국의 협력을 높이 평가해 주셨으며 또한 한국인 디아스포라의 역할에 대해서도 언급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주한 조지아 대사이신 타라시 파파스쿠아 대사님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Excellencies, distinguished guests, 내외 기빈 여러분, gentlemen. Let me start by expressing 먼저 sincere 이 자리에서 이번 중요한 포럼을 개최해 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와 HK 플러스 국가전략사업단 측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한 조지아 대사로서 이번 자리에 참여하여 의미 있는 대화를 진행하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인 2024년에서 4년 서울에서 함께 걷다라는 주제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속담을 인용하자면 멀리 가고 싶다면 함께 가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긴밀한 연대와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오늘 포럼이 제안하는 것처럼 강대국 경쟁의 귀환 시대에도 그러합니다. 서로 다른 문명의 교차로에 위치해 있는 조지아는 항상 이웃 국가 그리고 그 이외의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다양한 문화의 평화로운 공존과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 왔습니다. 1991년 독립을 한 이후 조지아는 훌륭한 양자 관계를 발전시켜 왔으며 모든 이웃 국가들과 모범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물론 러시아는 예외입니다. 공교롭게도 러시아는 저희 북쪽에 위치한 이웃 나라이기도 하면서 조지아의 핵심 지역인 압자지하와 치킨발리와 같은 이러한 지역을 불법적으로 점령하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저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 조지아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변함없이 지지해 주시는 대한민국과 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국가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이 기회를 빌어서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잔혹한 전쟁이 계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우크라이나 국민에 대한 조지아의 지속적인 강력한 연대를 그리고 지지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조지아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협력 증대와 그것이 세계 안보에 미치는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제사회의 깊은 우려에 동참을 하고 또 이를 공감하는 바입니다. 또 이와 관련하여 조지아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수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며 영내 안정 유지를 위한 결의안의 역할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내외 기빈 여러분,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복잡한 지정학적인 긴장 속에서 평화, 번영, 안정을 보장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바탕으로 유사한 생각을 가진 국가들 간의 국제협력, 연대, 그리고 파트너십을 촉진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유럽과 아시아의 교차로에 전략적으로 위치해 있는 조지아 정부는 연결성 강화를 국내 의제의 최우선 과제로 삼았으며 국제 파트너 그리고 국제금융기관 등과 협력해서 조지아를 영내 운송, 물류 그리고 디지털 허브로 변모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동서무역의 다각화와 확대의 중요성이 계속 커짐에 따라서 조지아를 가로지르는 중부 회랑은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기존 항로에 대한 실행 가능한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인프라의 기능이 향상되고 프로세스가 간소화되고 경쟁력 있는 비용으로 인해서 이 통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국가의 도로, 철도, 그리고 공항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교통 인프라 프로젝트를 개발하기 위한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조지아를 경유하여 EU와 남코카서스 간의 녹색 재생 에너지의 운송 기회와 지속적인 무역 옵션을 창출하는 흑해 해저 전기 케이블 사업이 포함되며 흑해의 페리 피더 연결 개선을 위한 작업은 중부 회랑을 통한 국제 운송을 향상시킬 것이라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나클리아 항만의 개발은 조지아의 대량 화물 운송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해양 경쟁력을 위한 지역의 역할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당초 연간 60만 개의 컨테이너 용량을 계획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흑해의 해저 광섬유 케이블을 이용하여 남동 유럽에서 남코카서스에 이르는 빠른 인터넷 연결을 보장할 것이며 이로 인해 주민들이 더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 연결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지아의 교통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 2024년 말까지 국영 철도 용량이 2배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글로벌 항공 참여자로서 우리는 새로운 공항을 트리빌시에 건설하고 있습니다.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와 기후변화에 대응의 시급성을 인식하여 재생에너지 부문에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력, 풍력, 태양열, 그리고 기타 지속 가능한 자원이 포함이 됩니다. 바쿠 트리빌시 제이한 그리고 바쿠 수프사 석유 및 바쿠 트리빌시 에르줌 가스 파이프라인을 포함한 조지아 전역의 주요 파이프라인은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러한 에너지원의 운송을 보장합니다. 이 지역에서 조지아는 공고한 민주주의 국가이며 가장 선진적이고 혁신적인 국가 중 하나인 한국과의 양자 관계를 심화하는 데 중요성을 두고 있습니다. 조지아는 윤석열 대통령의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에 따라 한국이 국제적 역할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하는 바입니다.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바탕으로 이러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올해 말부터 트리빌시에 위치한 대한민국 대사관의 위상을 상주 대사관으로 격상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을 환영하는 바입니다. 또한 저희가 함께 진전을 진행하여서 두 개의 중요한 협약에 대한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조지아 경제 동반자 협정 그리고 조지아 한국 간 투자 촉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라는 중요한 회담이 진행이 되고 있으며 올해 안에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여 년간 외교 관계를 유지하면서 많은 분야에서 상호 관심사가 되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정치, 경제, 인적 교류, 문화와 관광 등 다양한 협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역, 경제, 문화, 교육, 인적 교류 분야에 앞으로 많은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조지아는 이를 위해서 한국 측과 긴밀히 협력할 의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한국의 역할에 대해 높게 평가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대사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함께 걸음으로써 더 멀리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 평화, 번영을 우리는 추구하고 지역에서 안정 유지를 위해 유엔 결의안의 중요성을 언급해 주셨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허브로서 조지아가 독립과 평화와 번영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은 주한 카자흐스탄 대사이신 누르갈리 아르스타노프 대사님께 연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Well, Mr. Kang Jung-young, head of the HK Plus 강준영 HK 플러스 Mr. Jung Gi-woong, 국가 전략 사업 단장님, 정기웅 부단장님, 내외기빈 여러분, 대사 여러분, ladies and gentlemen, 신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을 place in the heart of 이 Seoul, 훌륭한 서울의 중심지에서 개최되는 아름다운 날씨 속에서 개최되는 포럼에서 뵙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this friendship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between our countries. 양 국가 간 또 여러 국가와 한국 간 유지되고 있는 우호 관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빌어 HK 플러스 사업단과 한국 외대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앙아시아 전시회를 최근에 서울에서 개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동료들과 제가 직접 참여를 해봤는데 감사의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또한 저는 한국 외대에서 작년에 학생들에게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었는데 저에게는 정말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라는 맥락 속에서 벗어나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양자 관계를 집중해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에 더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은 새로운 시대의 직면, 강대국 경쟁 귀환화 초국적 연대의 모색이라는 제목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양 지역 간 관계의 장점을 생각해 보면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중앙아시아 순방을 하셨고 여러 싱크탱크와 학자들에게 몸소 중앙아시아가 한국과 긴밀한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중앙아시아라고 하면 단순히 5개국이 아닌 K 실크로드 지역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한국과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몽골,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대사님들께서도 또 튀르키예 대사님께서도 중앙아시아 5개국 외에 오늘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중앙아시아는 이 5개국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도 문명의 측면에서도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주최 측에서 정말 훌륭하게 준비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우호 관계를 함께 기념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셨고 또한 여러 싱크탱크와 연구기관의 또 유네스코의 대표분들도 모셔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는 아구아 졸두바디나 카자흐스탄 대통령 산하 전략연구소 부소장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알굴 할라프바 알마티 유네스코 사무소에서도 함께해 주셨고 또 알마티에서 여러분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주간 직항이 알마티에서 15편 있습니다. 이 직항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성공적인 순방을 하신 직후에 출항하게 되었고 훌륭한 순방의 결과물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K-실크로드 전략 덕분이기도 하고요. 오늘 오전에 K-실크로드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 또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바이며 한국과 여러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저희가 함께 적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두세 가지 K-실크로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R은
Central Asia 도로이자 is rich 아니면 in 연구라는 resources 뜻입니다. 그래서 natural synergy 천연 자원도 between 많고 Korea's 연구 역량도 high 많아서 technology, 한국의 intensified economy and our 첨단 기술과 research 산업 is 능력이 complementary. 좋은 상호 보완 관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O는 ODA의 약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한국이 ODA를 지원해 주신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A는 accompany의 약자입니다. accompany라는 단어는 동행이라는 뜻으로서 우리가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최대한 적용한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전통적인 가치를 공유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중앙아시아에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112만 명이 살고 있고 또 많은 한국에 뿌리를 둔 사람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많은 기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또 동행의 일부이고요. D는 drive의 약자입니다. drive는 이 관계를 추진한다라는 뜻으로서 정부 대 정부의 협력, 또 오늘과 같은 포럼 등 여러 방식을 통해서 추진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ROAD의 약자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관계는 미래지향적인 관계라고 생각하고 C5 플러스 정상회의가 내년에 개최될 예정이고 아주 중요한 이정표를 또 하나 만들어내리라 생각합니다. 오늘의 포럼을 통해 많은 아이디어들이 창출되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제안들이 나와서 이러한 제안들을 서면에 담고 또 내년에 정상회담을 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저희 대통령께서도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공개적으로 이 정상회담에 대해서 지지를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대사님들께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Turkic states, 즉 투르크 국가들이 많이 있다라는 의미로 타지키스탄이나 이런 국가들이 C5에 참여하고 있고 투르크 국가들에는 아제르바이잔도 포함이 되어 있고 튀르키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시카라는 기구도 있습니다. 시카는 저희가 갖고 있는 아시아와 함께하는 외교 정책의 일부로서 그 의장국을 맡았다가 내년에는 아제르바이잔으로 넘겨드릴 예정입니다. 아제르바이잔 대사님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며 내년에 의장국으로서 훌륭히 역할을 해내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제 저희가 국민투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 투표를 진행을 했고 저희 대사관에서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투표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저희 국가의 국민들이 자신들의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절차로서 대사관에서도 투표를 진행을 했고 원자력 발전소가 승인이 되면 앞으로 국제 협력의 길이 더 열릴 것이라고 기대를 합니다. 한국이 카자흐스탄에 얼마나 중요한 국가인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번째로 큰 교역 국가로서 60억의 교역량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많은 투자를 하는 국가로서 한국의 FDI의 총 규모는 100억 달러에 달하고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740개 기업이 한국의 자본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또 오늘과 같은 포럼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기회이고
listen to my colleagues. 많은 동료분들께서 훌륭한 말씀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또 기조 발표를 통해서도 훌륭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학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오늘의 훌륭한 포럼을 통해서 또 미래의 여러 회의들과 세미나를 통해서 더 많은 아이디어들이 교류되기를 기대합니다. 외교관으로서 우리는 실용적인 사람들입니다. 서류에 담는 내용은 저희가 적용을 할 내용이고 이것을 통해서 관계를 더욱더 강화하고 더 많은 가교를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마지막에 실행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고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관계 그리고 중앙아시아가 단순히 5개국이 아니라 실크로드 지역에 있는 모든 국가를 포함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사업단의 문구 중에 북방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가끔씩 외교사절들께서 왜 우리를 북방이라고 부르느냐라고 묻곤 하십니다. 저희가 대답을 드리자면 우리의 서쪽에 위치해 있지만 우리가 여러분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북쪽으로 가야 합니다. 걸어서 우리가 여러분의 국가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북쪽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의 국가를 북방 국가라고 부릅니다.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그러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우리가 통일해서 언젠가는 걸어서 몽골리아,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공화국, 타지키스탄, 튀르키예까지 걸어서 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북방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그 1세션 끝나고 포토타임에 약간의 혼잡이 있어서 다 같이 모든 참석자가 함께하는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1세션이 끝나고 모두 참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심을 위해 준비하는 동안 모두 함께 앞에 하셔서 같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주한 키르기즈 공화국 대사님이신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대사님의 연설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주경 단장님, 존경하는 왕용정 제3 차장님 나가셔도 네, 김지성 사무총장님, 존경하는 주한 대사님들과 오늘은 이 포럼에 참석해 주신 모든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한 키르기스탄 대사 아이다 이스마일로바입니다. уважаемый господин Кан Джуньонг, 존경하는 강준영 당장님, 존경하는 대사님,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행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드리고 그리고 제4차 포럼을 훌륭하게 준비하신 그리고 개최한 한국 측에 감사를 표합니다. 이 다각적 협력을 강화하는 특별한 플랫폼이 된 오늘 회의에서 오늘 포럼에서 연설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양국은 그리고 우리 모든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인도주의 분야에서의 성공적인 협력으로 연결되어 있고 이는 계속해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오늘날 키르기스탄 경제는 최근 몇 년간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인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을 또한 발전시키며
그리고 경제 주요 부문에서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평균 GDP 성장률을 7% 아래로 떨어지지 않았고 24년 1월부터 7월까지 경제 성장률은 8.7%에 달했습니다. 23년에는 GDP 수치에서 이 심리적 장벽인 1조 솜을 넘어 1조 2천억 솜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약 141억 달러 정도입니다. 최근 키르기스탄을 방문한 안토니우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도 키르기스탄이 잠자는 수국의 미녀에서 질주하는 말로 변했다고 언급하며 이런 긍정적인 역동성에 주목하였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23년까지,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 상위 30개 국가 중 하나가 되어 GDP 3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세웠습니다. 현재 키르기스탄의 주요 무역 파트너는 중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네덜란드, 튀르키예입니다. 1992년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2008년 주한 키르기즈 공화국 대사관을 개설한 이래 한국과 키르기스탄은 상호적인 협력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접촉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무역, 투자 및 국제 원조 분야에서 키르기스탄의 중요한 경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2019년 이낙용 대한민국 국무총리, 2022년 쿨루바예프 키르기즈 공화국 외교부 장관, 23년 샤키예프 키르기즈 공화국 국회의장 등 고위급 방문과 2023년 유엔 총회 계기로 한 키르기스탄 정상회의의 개최는 양국의 협력을 지속하고 심화하려는 이 정치적 의지를, 양국의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국 간의 인적 교류가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키르기즈 시민은 이미 11,000명을 넘어섰고 여기에는 학생 1,500명과 취업자 5,500여 명이 포함됩니다. 키르기스탄에서는 약 18,000명의 고려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저는 최근 23년 6월 비슈케크와 서울 간 직항 항공 서비스 개통이 이 사람, 상품 그리고 서비스의 이동성을 크게 증가시킬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는 양국 간 무역과 관광의 성장을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창출할 것입니다. 현재 올해 6월부터 직항편은 주 3회 이상으로 주 3회까지 증가하였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키르기스탄과 한국 간의 교역량이 꾸준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지난 5년 동안 키르기스탄과 한국 양국 간 무역 매출액이 15배 이상 증가하였다는 점은 굉장히 고무적인 일입니다. 현재 양국 간 무역 규모는 기록적인 수준에 도달했고 이런 맥락에서 인프라, 교통, 산업, 디지털화, 광업, 섬유 분야에서 다양한 주요 프로젝트를 시행하여 양국 간보다 효율적인 무역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이러한 추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 관세청에 따르면 2022년 무역 매출액은 그렇게 높진 않았습니다만 우리 교역액이 3억
2,340만 달러였습니다. 2023년 교역액은 10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습니다. 314%가량 증가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2024년 첫 8개월 동안의 거래액은 이 첫 8개월 동안만 해도 1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12일 비슈케크에서 개최된 제6차 한 키르기즈 IGC 회의에 대해 만족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행사는 키르기즈 공화국 국가 수반의 대한민국 방문을 앞두고 이 시계를 점검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생각을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한국 기업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키르기스탄에서는 이 코이카 프로그램에 따라 16개의 중요한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프로젝트는 경제의 주요 부문, 즉 교육 사업, 의료 사업, 그리고 인프라 개발 사업과 같은 부문을 포괄합니다. 우리는 또한 대한민국이 이 ODA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데요. 이미 이 짧은 기간 동안 10개의 중요한 프로젝트, 중요한 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기금의 프로젝트는 양국의 경제관계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대차관 형태의 금융 지원은 경제 현대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민간 기업과의 협력도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적인 사례로 BNK 캐피탈 사를 예로 들고 싶은데요. 이 키르기스탄 프로젝트의 중요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중소기업의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습니다. 또한 성공적인 한국 투자로 키르기스탄의 비현금 결제 시스템, BC카드 키르기스탄을 위해 한국 키르기스탄 기업 오픈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 스마트로 컨소시엄 간의 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협정 체결 또한 진행되었습니다. 이 성공적인 한국 투자로 말씀드린 것처럼 BC카드 키르기스탄이 한국 투자로 키르기스탄의 비현금 결제 시스템을 위한 한국 키르기스탄 기업 오픈에 대응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행사는 23년 7월 CJSC 은행과 프로세싱 센터와 한국 기업 BC카드 및 스마트로 컨소시엄 간의 합작회사 설립에 관한 협정 체결에 앞서 진행되었습니다. 올해 이 프로젝트는 키르기즈 공화국 자파로프 내각 의장의 참여로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의 지지를 높이 평가합니다. 키르기즈 공화국은 이미 글로벌 녹색 성장 연구소 GGGI의 지사가 키르기스탄에 열렸고, 아포코, 한국임업진흥원, 그리고 녹색기후기금, GCF 등의 기관과 성공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이는 우리 지역의 환경적으로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전 세계적인 도전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 분야의 파트너십은 특히나 중요하고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광은 키르기스탄의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야입니다. 키르기스탄의 경우 전 세계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굉장히 특별한 자연 문화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키르기스탄 관광 개발 우선순위 시장 중 하나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이스쿨 호수, 찬샨 청산 산맥, 그리고 그레이트 실크로드의 역사적 기념물 등 천혜 자원에 대한 한국 관광객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바입니다. 직통 연결이 개통되면 관광객 증가에 좋은 여건이 조성될 거라 생각됩니다. 이 새로운 교통 동맥은 문화와 비즈니스
비즈니스 관계를 강화하고 관광 및 비즈니스 관광의 성장을 촉진할 것입니다. 관광 분야에서의 협력은 한국 투자자들에게도 큰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키르기즈 공화국은 새로운 관광 시설, 호텔, 스키 리조트, 건강 관광 시설, 문화 단지를 건설하고 공항 등을 건설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이 이러한 전망을 고려하여 이런 잠재력을 고려하여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인프라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생태 및 문화 루트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는 공동 프로젝트는 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 뿐 아니라 키르기스탄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 카자흐스탄의 제5회 세계 노마드 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회는 전 세계 관광객, 운동선수, 문화 대표들의 관심을 끄는데요. 2014년에 키르기스탄에서 이 처음 개최된 이래 이 대회는 우리의 특별한 문화, 우리의 유일한 유목 문화의 상징이자 관광 발전의 강력한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고유한 분야죠. 끝으로 또한 현재 우리 국가 간에 굉장히 적극적인 협력이 문화, 인도적 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영내에 그리고 영내에서 교육 관련 분야 협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협약들, 여러 조약들이 체결된 바 있고 그리고 이는 현재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이 중요한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키르기스 공화국의 가파른 경제 성장과 투자 요인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고, 특히 2023년 6월 한국과 키르기스탄 간에 직항이 개설됨으로써 관광 자원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키르기스 대통령의 한국 방문에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한 타지키스탄 대사이신 키롬 살로이틴 대사님 부탁드립니다. Distinguished Mr. Vice Head, ICCAP Director General Dr. 존경하는 부단장님, Distinguished Ambassadors and participants, 존경하는 대사님들, 참석자 여러분, I express my gratitude 가장 먼저 to University team 본 포럼을 준비해 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for me to be here. 오늘 본 포럼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The Republic of Tajikistan 타지키스탄 공화국과 대한민국은 ties since its establishment 31년 전 수교한 이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have laid 이 31년 동안 양국은 우호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력을 위한 견고한 토대를 마련해 왔습니다. of renowned 역사적 자료와 저명한 학자들의 저술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인류 문명의 진로를 형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powerful empires 실크로드에 따라 강력한 제국을 건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에서부터 수학과 천문학의 선구적인 발전에 이르기까지 중앙아시아의 유산은 오늘날에도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양국 국민은 since the time of the Shilla 신라 시대부터 깊은 우호 관계를 맺어왔으며 경주 원손 왕릉에서 발견된 유물과 실크로드를 통해 파미르 산맥으로 여행한 해초의 기억은 provide 양 국가 간의 지속적인 우호 관계를 구체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Tajikistan 타지키스탄은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대한민국과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을 강화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타지키스탄과 대한민국 간 문화적 유대 관계 확대는 C5 플러스 협력뿐만 아니라 신실크로드 협력을 통해서도 더욱더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타지키스탄과 한국 간의 문화 협력과 학문 간 협력은 무역 및 경제 관계와 함께 최우선 순위로 꼽히고 있습니다. 양 국가 간의 관계가 점점 더 깊이 있어지기를 기대하며 이것을 통해 모든 국민의 더 큰 번영과 복지가 가능한 미래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본 중요하고 유의미한 포럼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사님. 신라 시대부터 이어져온 타지키스탄과 한국과의 관계 그리고 인류 문명에 대한 우리 중앙아시아와 한반도의 공헌에 대해 말씀해 주셨고 이 모든 것은 호의와 상호 신뢰에 바탕을 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 포럼을 시작할 때 저희 단장님께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여러 가지 공교로운 일들이 겹쳤습니다. 원래 저희가 이날 포럼을 잡은 것은 외교부의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대개 이제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외교부 국정감사가 10월 말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피하기 위해서 이날을 잡았고 대통령의 순방이 제일 없을 것 같은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아시안 순방을 나가셨고 하필이면 또 오늘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바람에 원래 참석을 약속하셨던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의 국장님들 그리고 국가안보실과 여러 그 관계자분들께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 말씀 올리고 마찬가지로 튀르키예도 오늘 긴박한 사정이 생겨서 대사님께서 참석을 못하시고 1등 참사관이신 세자이톨과 쉼시르 참사관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세자이톨과 쉼시르 참사관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외 기빈 여러분, 동료 여러분, 참석해 주신 내외 기빈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포럼의 공동 주최자 역할을 해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서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튀르키예와 한국의 관계는 사실 저희가 수교를 맺었던 1957년보다 훨씬 더 오래되었습니다. 양국은 아시아에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과거에 터키의 돌골 제국과 한국의 고구려 시대 때 저희가 만주 평원에서 함께 살았던 이웃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우랄 알타이 어족에 속해 있고 튀르키예와 한국이 놀라운 문화 그리고 사회적인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이후에 튀르키인들이 서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아나톨리아에 정착을 하게 되었지만 이 고대 무역로의 서쪽과 동쪽 끝에 살았던 튀르키예와 한국인 사이에는 고대 실크로드를 통해 항상 접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950년에서 53년까지 진행이 됐던 한국 전쟁 중에 다시 연결이 되게 되었습니다. 튀르키예 군인들은 한국 전쟁 중에 침략과 점령에 맞서 한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UN 깃발 아래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약 3년의 전쟁 동안 약 1000여 명의 젊은 튀르키예 군인과 장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리 군인들은 침략자에 맞서 싸웠을 뿐만 아니라 전쟁 중에 고아들을 위해서 60년대 후반까지 운영이 되었던 앙카라 학교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의료, 문화 및 사회 구호 활동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저는 전쟁 중과 그리고 전쟁 이후에 우리의 희생과 공헌이 고귀한 한국 국민들에 의해서 결코 잊혀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튀르키예와 한국은 서로를 형제 국가로 부르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 양국의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최근 수십 년 동안 튀르키예와 한국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번영하는 다각적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이제 전략적 파트너로서 양국은 자국과 그 너머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G20과 믹타와 같은 다양한
체제를 통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공화국 건국 101년 동안 케말 아타튀르크 공화국 건국자의 모토는 국내 평화, 세계 평화였고 이는 항상 튀르키예 외교 정책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튀르키예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한 유엔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저희가 보여주었던 기여는 이러한 원칙의 일례입니다. 유엔의 요청에 따라 튀르키예는 한반도에 군대를 파병하기로 결정한 첫 번째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올해 한국 전쟁의 정전협정 71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저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정착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최근 중동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들을 차치하고서라도 계속해서 많은 문제가 존재하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테러리즘, 불법 이주, 사이버 공격, 전염병 등 국경을 초월한 많은 문제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으며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 차원과 다자간 플랫폼에서 양국 간의 협력과 대화를 강화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와 같은 포럼을 통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는 논의가 매우 유용하며 또 귀중한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이 훌륭한 행사를 조직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등 참사관님. 삼국시대부터 지속되어온 한국과 튀르키예 간의 우호관계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 때 보여준 터키의 헌신과 우위를 저희 또한 잊지 않을 것입니다. G20와 믹타를 통해서 우리 한국은 더욱 협력을 증진시켜왔고 터키의 외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Century of Turkey가 훌륭하게 성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우리 모두의 협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로 생각하며 저희가 이번 포럼을 론칭하면서 말씀드렸던 자유, 평화, 번영의 가치가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소중한 가치이며 그것을 위해 여기에 참여한 모든 국가 그리고 전 인류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1세션에 참여해 주신 8개국의 대사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세션이 성공적으로 종료되었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션에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그 앞에서 모두 함께 기념 촬영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기념 촬영이 끝나면 올스트링이 오늘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이분들은 동양과 서양의 현악기들의 조화로운 연주를 추구하는 크로스오버 팀으로 가야금, 양궁, 첼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곡은 이번 포럼의 주제와 유사한 게임 오브 스론의 테마곡인 이 OST를 연주하겠고요. 두 번째 곡은 K-팝 멤버인 BTS의 버터를 준비했습니다. 일단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 앞으로 나가셔서 사진 촬영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